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5월 6일 리버풀과 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2분에 리그 17호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여름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9시즌 만에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300경기 출장과 통산 120골 61도움이란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성이든 손흥민이든 한국의 슈퍼스타가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본 축구 선수들은 개개인의 능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지성이나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일본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죠. 일본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죠. 일본 사람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자기 나라 스트라이커라면 월드컵 8강은 쉽게 가고 4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네요. 일본 축구는 조직력과 전술은 뛰어나지만 골을 결정지어줄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다라는 게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골 결정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나는 손흥민이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투지로 최전방에서 계속 추격하는 득점왕을 찾기가 힘들다.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일의 공격수를 일본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들은 다소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 대표팀 공격수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손흥민 같은 훌륭한 공격수를 너무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한국인은 2명이다. 영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라이커의 부재에 시달리는 일본은 한국이 부럽다. 일본은 과거부터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없었습니다. 그게 일본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죠. 예전에 한국, 일본 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한일 올스타 팀을 만들어서 이벤트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수비와 미드필더는 일본 선수들을 주로 배치시키고 공격수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지션을 맡았었죠. 이렇듯 일본 축구는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커의 부재에 항상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격수들을 과거부터 항상 부러워했었죠.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지금 토트넘의 공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나는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계속해서 손흥민을 지지할 것이다. 케인이 이적하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케인이 떠나고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120골은 너무 굉장합니다. 그는 괴물이야.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와 잘 어울린다. 일본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평가할 때 괴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괴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손흥민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의미죠. 엔도 팬이기 때문에 리버풀을 응원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개인기량이나 득점력은 손흥민이 최고였다. 솔직히 아시아 역사상 1위 선수라는 것은 인정한다. 일본 대표팀의 주장 엔도는 현재 리버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고 있습니다. 엔도 일본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1위였고 일본의 엔도 선수가 7위를 했었습니다. 120골은 놀랍습니다. 케인과 손흥민 모두 우승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케인은 우승 경쟁의 압박감을 느껴보고 싶다며 우승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토트넘에서 민회누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우승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첼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토트넘은 케인처럼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다른 팀으로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하기 위해서 그에게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승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행복 축구를 하는 모습이 더 보기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토트넘에 남아서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에이스와 함께라면 일본 대표팀이 얼마나 쉬운가라는 생각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 부럽다. 한국 축구는 여전히 볼거리가 있다. 손흥민은 충분한 아우라를 가진 선수다. 손흥민 선수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FIFA 랭킹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축구가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부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한 경기수와 골수는 당분간 아시아 선수들에 의해 재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달성한 대기록인 300경기 120골을 능가하는 선수가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00경기와 120골은 부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항상 뛰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상이 거의 없는 것도 실력이죠. 물론 운도 따라줘야 하지만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상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국대 주장으로서 국가대표 경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서 토트넘 리그 경기를 모두 다 쏘아내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경기에 출전해 120골을 넣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